매년 30%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먹으나 안 먹으나 안 발생되는 차이가 없어요. 유산균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식품으로 김치를 먹든지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건강 보조식품, 건강 기능식품 드시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대다수 드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내 몸에 좋겠지라고 믿고 먹고 있는 건강 기능식품들 과연 그럴지 오늘 이슈토크전에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주변에서만 봐도 뭐 주변 볼 것도 없어요. 저희 집만 해도 종합 비타민제, 무슨 코엔자임, 뭐 철분제, 정말 참 많은 홍삼도 있고요. 그 건강 보조식품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다들 여기 하나씩 갖고 계시지 않아요, 집에? 그럼요. 예, 한계가 뭡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저 다 먹어요, 매일. 아, 그러세요? 제 6가지 먹습니다. 저희 로얄젤까지. 로얄 효소. 예, 효소 아, 먹습니다. 저보다 다 더 하신 분들은 한 수 위이신 분들이시군요. 이게 통계를 내보면요. 예.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식품 이 총 생산액이 1조 4천억 원인 규모로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예.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게 홍삼. 예. 홍삼 있죠. 그다음에 비타민 당연히 들어가고 오메가3 들어가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아, 그거 요즘에 들어가죠. 예. 또 프로폴리스. 그다음에 코엔자임 Q라는 거. 그다음에 감마리놀렌산, 로얄 방금 말씀 로얄 젤리도 들어가죠. 글루코사민 들어가죠. 무릎에 좋은 거. 그렇죠. 예. 요즘에 어떤 영양제가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지를 알려면 홈쇼핑 채널 보면 돼요. 홈쇼핑 보면 요즘에 가장 많이 먹는 게 프로바이오틱스, 뭐 유산균 이런 거 갑자기 엄청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건강기능식품 신흥강자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예. 그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이게 2012년 기준 식약처에서 발표한 건데요. 2012년에 생산액이 예. 518억 원이래요. 전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이 1조 4천 아까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 3.7%밖에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예. 매년 30%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성장률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전체 그 건강기능식품 전체는 이제 내수부진 때문에 한 3%밖에 증가를 안 하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만 30%씩 증가한다는 거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정확하게 뭐예요, 박사님? 네, 우리가 이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으면 일단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균 중에서 네. 인간에게 유익한 살아있는 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거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유익한 균을 통틀어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가장 유명한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락토바실루스랑 그다음에 비피더스균. 예,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유산균인데 왜 유산균이라고 부르냐면요. 예, 예. 이 유산균들은 우리 장 내에 머물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이제 탄수화물, 당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 당을 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분해하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젖산을 만들어내요. 다른 말로 유산이라고 그래요. 네. 젖산. 산이에요. 그래서 나쁜 균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는 아까 미생물 그렇죠. 뭐 이런 걸 통칭하는 말이고 그 중에 이제 유산균이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유익한 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프로바이오틱스 아까 홈쇼핑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럼요. 저도 요즘 뭐 봤어요. 뜨고 있습니다. 엄청 잘 팔리나 봐요. 예, 이렇게 박사님이 말씀하시면 되게 신뢰감을 가지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신뢰감은 없지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쉽게 한번 이게 한번 팔아볼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호스트 김일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장소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려면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혈행 건강, 혈액이 잘 돌아야 예. 돼요. 두 번째는 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장수 국가를 가게 되면요, 대부분 이 요구르트를 많이 먹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구르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계속 먹는다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장 건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요구르트 안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뭐냐면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얘는 균을 이렇게 좋은 균을 살려주는 거예요. 신생제라 그래서 힘을 얻게 하고, 그래서 좋은 균을 배양해서 자연스럽게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장수하고 싶으세요? 프로바이오틱스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사고 싶잖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런 균 나올 때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예. 장까지 살아서 가야 그렇죠. 좋은 유산균이다. 맞아요. 장까지 네. 살지 못하고 중간에 죽으면 좋은 유산균이 아니다. 이런 광고 꼭 나오잖아요. 그래서 캡슐에 캡슐에 맞아요. 캡슐에 싸서 가고 네. 뭐 이런 광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분, 예를 예.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위 있잖아요. 위는 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산도가 pH라고 해서 2, 뭐 3 이렇게 굉장히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웬만한 균들이라는 건 다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냥 균이나 그런 걸 그대로 먹어버리면 위에서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장까지 살아가서 거기에서 효과를 보려면 네. 잘 쌓여갖고 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 예. 그래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시중에 파는 슈퍼마켓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건 아마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 약으로 된 건강 기능식품을 캡슐로 먹자. 된, 예. 그게 이제 이러해서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요. 그래서 먹는 건데 이 대표적인 게 이 한국야쿠르트에서 생산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한 달치가 3만 원 정도인데요.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제 그 수입품인데 미국의 VSL 샵 3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은 한 달치가 13만 8천 원이에요. 네. 몇 배차예요? 이게 보면 3, 5, 15 거의 한 5배,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인데 예. 네. 물론 효능에 대해서 뭐 유산균 수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 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제품들이 또 있는데 사실 이거 웬만한 그 건강식품 중에 한 달치가 14만 8천 원은 홍삼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꽤 비싸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우리나라 1조 3천억, 1조 4천억 생산량 중에 거의 반에 해당하는 게 1위가 홍삼이고 네. 2위가 비타민이고 지금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한 5위권에 해당됩니다. 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정말 그렇게 선전되는 것만치 네. 실제 임상시험이 꽤 많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제가 의학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임상시험이란 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네. 연구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실험실 연구나 동물실험 빼고 2,000건이 넘어요. 넘는 나오고 어마어마합니다. 주제가 뭐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산균 중에 헬리코박터균 죽인다 뭐 이런 거 네, 많이 네, 얘기가 되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유산균을 먹게 되면 네.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어떤 식으로 한 연구가 나오냐면요. 한쪽 그룹에게는 원래 헬리코박터 죽이는 약이 네. 3종류의 약을 저희가 일주일 동안 처방을 합니다. 삼제요법 그래서 예. 항생제 2종류, 그다음에 궤양치료제 한 종류에서 예. 3가지 약을 일주일 동안 복용시켜요. 그럼 한 70% 이상에서 효과가 나오거든요. 네. 균이 다 죽을 수가 있어요. 헬리코박터균이. 예. 근데 한쪽 군은 그 표준 치료를 하고 한쪽 그룹은 그 표준 치료에다가 유산균 있죠. 네. 프로바이오틱스를 따로 복용하게 한 네. 거죠. 네. 그랬을 때 효과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많은 논문이 나왔는데 효과가 한 2배 가까이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이걸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한 그룹에서 예. 그렇죠. 헬리코박터균을 더 많이 죽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게 뭐냐면 설사. 예.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장 건강에 설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복용을 하는데 이 항생제 부작용 중에 빈번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설사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항생제 유발 설사라는 병명이 있는데 그러면 한쪽은 안 먹이고 한쪽에다가는 그 유산균 제제들 즉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했을 때 설사가 빈도가 얼마나 줄어드냐. 예. 그것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상기도 감염이라고 해서 예. 감기나 예. 이런 빈도를 많이 줄일 수 있느냐. 실제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왔겠는데 제가 예. 그 논문들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요? 일단 개별 연구들이 예. 연구의 질적 수준이 낮아요. 질적 수준이 낮다는 거는 제대로 두 그룹을 나눠갖고 무작위로 잘 비교를 했는가. 그리고 제대로 그 관찰을 하면서 네. 두 그룹 사이에서 얼마나 몇 명이 탈락인지 이런 보고들을 네네네. 제대로 했는지 네. 여러 가지를 다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걸로 볼 때 질적 수준이 낮고요. 두 번째는 그 연구를 수행하는 데서 연구비를 갖고 했을 텐데 네.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생산하는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는 게 60%가량 된다는 거죠. 네. 어떤 연구에서 보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연구가 많고 그렇지만 그 연구의 이해관계, 예. 질적 수준, 그리고 연구 대상의 숫자들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전문가적 입장에 봐서는
신뢰도가 낮다. 유럽의 그 음식 안전청이라든가 미국 이런 나라의 공식적 기관에서는 네. 현재까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장애 건강에 좋고 이런 거를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그 과장이다 이렇게 예. 할 정도로 실제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효과가 그래도 있다라는 결과가 좀 많이 나와 있는 네. 상황에서 그럼 박사님이 권하시는 프로바이오틱스 제대로 먹는 법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대로 살고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왜 사람들도 그러냐면요. 요? 아까 그 가격도 예. 보셨지만 예. 상당히 비쌉니다. 자 보십시다. 이걸 먹고 얼마의 용량으로 얼마 기간 동안 먹어야 된다는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아직까지 입증이 안 됐기 그럼 때문에.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럼 네. 만약에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안 먹는다면 어떤 게 말하자면 유산균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식품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식품으로 그러니까요. 그 김치를 먹든지 발효식품들, 예, 예. 된장찌개를 먹든지 하는데 단 발효식품. 우리가 염분이 좀 높아요. 네. 우리나라 전통 김치가 그 그렇죠. 메주나 이런 게 네. 보통 이제 된장이라는 게 보통 염도가 20%가 넘어가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요즘은 우리가 그 염도를 낮춰갖고 11%까지도 저염도 만들거든요. 식품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추천하고 싶고요. 아.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이제 콩식품 뭐 이런 걸 드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갑자기 싶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매출 떨어지고 청국장 발효기기 막 팔리겠네요 이제. 아니, 이제 요구르트 제조기 만들면 되는데 요구르트 제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비타민 얘기는 정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너무 없어요. 궁금해요. 예. 종류도 상당히 많고 건강기능식품에 뭐 열풍의 1등 공신이다. 이런. 아마 홍삼 그 가격으로 따졌을 때 네. 비중은 홍삼이 높겠지만은 네. 뭐 단위 수로 따지면 비타민은 제일 많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우리나라의 그 비타민 종류가 시판되는 게 500가지가 있답니다. 많아요? 100개 제약사에서 500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네. 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이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라고요.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파시는 건 아니죠. 피곤하십니까? 비타민 B가 부족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비가 부족한 거 그렇죠. 같아요. 비가 부족해요. 예. B를 드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 또 이 C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C는 몸에서 만들지 못하거든요. 네. 식품으로 섭취해야 되는데 네. 요즘 야채들 이런 데 C가 부족해요. 그래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좋은 거는 B와 C는 많이 드셔도 돼요. 이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이렇게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됩니다. 배출된다. 제 지용성 비타민이 이게 A, D, K, E인데 여기서 중요한 비타민이 E예요. 이것도 네.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네, 네, 네. D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많이 쐬야 되는데 요즘 자외선 뭐 해서 안 나가시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분들 피부 뭐 이렇게 미백 하시는 분 안 나가니까 그분들도 꼭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적당량을 드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비타민 영양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항산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네. 몸이 산화되는 거를 막아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항산화라는 거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네, 요즘 나오는 학설 중에 가장 중요한 학설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종입니다. 활성산소 들어보셨죠? 네. 예. 산소는 산소인데 화학적으로 활발한 산소 정도를 활성산소종이라고 해요. 근데 예.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활성산소종은 정상세포에서 전자를 빼어서 갖고 산화라고 그래요. 그거를 산화시켜 갖고 암세포로 만들어요. 안 죽는 세포로. 콜레스테롤도 산화시키면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해요. 네. 그래서 활성산소종이란 건 누구나 다 조금씩 있는데 담배를 피우거나 태양자외선 어떤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는가 이러면 이게 활성산소 농도가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암이랑 심혈관 질환이 높아지는데 다행인 거는 네. 음식에 과일과 채소에 이 활성산소를 죽일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걸 통칭해서 항산화제라고 그래요. 이 항산화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중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 잘 하셨는데 네.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비타민 기능도 하지만 그 자체로 항산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이라고 해서 시금치, 당근, 호박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콩에 들어있는 거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해서 그 유방암 발생 억제한다 이렇게 많이 여성 나오고 있잖아요. 여성 호르몬과 예. 뭐 모양이 똑같아갖고 이것도 항산화제고요. 네. 그다음에 셀레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적포도주 네. 와인에 들어있는 게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제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이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는 사람은 암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이 20-30% 준다는 게 진리죠. 그런데 이제 야채나 과일에 이 농약이라든가 환경 파괴로 인해서 네. 이 비타민이 급속도로 줄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식품을 먹게 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거기 좀 하실 거 없잖아요. 왜 C와 이러세요? E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예. 평가를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건강 그나마. 기능식품은 먹을 필요 없다. 자, 거기서 예. 차이가 나는 게 네. 천연은 좋다 이거예요.
예.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는 좋죠. 흡수도 거의 89, 90% 되고 네.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게 아니고 인공적으로 우리가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 비타민제 혹은 합성 항산화 보충제는 구조는 똑같다 하더라도 흡수율이 다르고요.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게 우리가 예상했던 천연 항산이랑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사실 우리 농작물들이 보면 말씀 잘하셨는데 40, 50년 전에 비해서 비타민부터해서 이런 함량이 몇십 분의 1로 떨어졌어요. 네. 같은 단위 예. 그 무게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거는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네.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종류별로 권장 섭취량이 다 있거든요. 종류별로. 몇 퍼센트 먹고 있느냐. 100%가 권장 섭취량이면 네. 비타민 A는 30% 이상, 비타민 B에서도 1, 2, 3 다 최소한 5%부터 40% 이상 예. 비타민 C만 하더라도 예. 100mg이 권장량인데 네. 남자는 117mg, 여자는 108mg 먹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비타민제 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음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충분히 먹고 있고요. 단 하나 예. 비타민 D는 좀 농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나 음. 햇빛을 오랫동안 쐴 필요도 없고요. 네, 10분, 단 10분 얼굴과 손, 팔 정도만 노출하면 예, 예. 충분히 생기는데. 형성되는 거로 알려져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럼 이렇게 안 먹어도 되는 비타민들도 그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먹고 있었다는 바로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C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네. 차이도 많이 나고 솔과 에스터 비타민 1000 이거 1000이네요. 네. 1000이라는 제품 보면 수입을 해오는데 원산지 가격이 10,000원 정도인데 네. 국내에 들여와서 팔면 77,000원. 7배. 7배. 뭐 GNC 추어블 비타민 500 이건 500짜리. 500짜리는 아무래도 1000보다는 싸겠죠. 네. 근데 이 현지에서 한 7,000원 정도 하는데 들어오면 한 23,000원. 이것도 역시 한 3배.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면 평균적으로 이게 수입 단가를 따져보면 3배 이상 차이 나고요. 온라인에서도 한 3배 거의 조금 밑도는 정도로 차이가 나고. 저는 지금 아까 비타민 C에서 충격받았어요. 아까 비타민 C 1일 권장이 100이라고 하셨죠? 네. 100mg. 100mg. 보통 1000mg 전 하루에 막 2알씩 들은 것 먹거든요. 같은데? 그 그래서- 메가도스 요법이라고까지 하면서 막 고용량 비타민 요법 네. 이런 거 막 많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일단은 빠져나와요, 소변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음식으로 섭취하면 음식에 들어있는 비타민 C들은 장 내에서 우리 몸으로 80에서 95% 흡수가 돼요. 그 들어간 양의 80에서 95%. 그러나 1000mg 정도의 비타민 C를 경구로 먹으면 50%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그냥 변으로 빠져나와요. 물과 함께. 네. 그래서 부작용으로 복통이 나올 수 있고 물운변이 나오죠. 그래서 위장관 장애가 있다고 돼 있어요. 1000mg 넘어가면.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타민은 우리가 흔히 과일이나 채소로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해독 주스가 열풍처럼 확 인기를 맞아요. 끌었어요. 어느 해독 주스 순간부터. 카페도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카페에서도 해독 주스 팔고 그래요. 그렇죠. 이 해독 주스라는 건 뭐냐면 예. 이 주스를 이제 채소를 삶아갖고 이렇게 농축을 시켜갖고 먹는 거잖아요. 예. 익혀서. 네, 익혀서. 근데 저는 이거 알아요. 이게 그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있는 게 아, 일단 그래요? 예. 채소를 익히고 삶으면 네. 비타민 C가 많이 비타민 풀린다. C는 뭐 비타민 완전히 풀리고, 없어진다고 예, 봐도 예. 되고요. 아, 그래요? 영양소 6배 올라간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근데 그게 그 확대가 영향이 되는 거예요? 예. 당분이나 이런 열량이 올라가기 위해서 오히려 저는 아. 그 영양 성분이 그쪽 그러니까 열량 쪽만 올라가 갖고 해독이 아니라 오히려 비만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좀. 목적은 사실은 흡수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네. 굉장히 흡수가 많이 되는 거죠. 같은 양에 비하면.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독 주스라든가 네. 해독 주스가 아니고 그냥 과일 주스 예. 형태로 과일을 먹게 되면 당뇨 발생이 엄청 절감합니다. 그래요? 아, 역시. 작년에 8월에 예. 약 18만 명 가까이 해당하는 사람들 세 가지 연구로 합친 건데요. 18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몇십 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네. 과일 종류별로 해서 과일을 네. 일주일에 한 3단위씩 먹을 때마다 당뇨 발생 위험은 오히려 2%씩 떨어지는 거로 나왔는데 똑같은 과일 종류를 주스의 형태로 일주일에 예를 들면 3잔씩 네. 증가할 때마다 당뇨 발생 위험이 8%가 올라온다는 놀라운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해독 주스든 그냥 과일 주스든 뭐든 네. 과일은 그냥 생으로 씹어 드시는 게 훨씬 좋다. 오늘 박사님하고 이렇게 쭉 건강 기능식품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약이 무조건 몸에 좋다고 먹어도 되는 보약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배우셨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른 식습관과 그렇죠.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덜 받고 이 기본 공식이 가장 큰 건강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이슈토크자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